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슈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슈인데요. 혹시 그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제가. 1932년에 완공된 통영 해저 터널이라고 있거든요. 일본인들은 충무공 그러면 자기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훌륭한 사람인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그 진출 또는 이제 대륙 공격을 좌절시킨 사람으로 이순신을 생각하니까 꿈을 좌절시킨 사람. 문무왕이 자기 무덤을 바다에 쓰라고 했잖아요, 동해에다가. 그래서 대왕암이라고 울산 앞바다에 대왕암이라고 문무왕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왜 바다에 쓰라고 그랬느냐? 내 죽어서 외구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른바 조운이라고 해서 경상도 지역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할 때는 이 바닷길을 쓰질 못하게 했어요. 외국한테 뺏기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해적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가 얼마나 창궐했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지금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지도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저 만주 땅 찾고 싶다. 고구려의 땅도 수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적 관점에서 지도를 보다 보면 일본을 세계 지도에 한가운데 놓고 보자면 자기 중심에 놓고 보자면 이거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거는 거죠. 그쪽에서 다양할 것 같아요. 역사적 경험에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을 막는 데 신경을 써왔고 일본인들은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다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제, 문화, 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제4차 한류가 유행할 만큼 한국의 문화가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는 이젠 일본에서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아직도 일본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착각하는 일본인들의 자존심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사회경제를 인정하는 것을 일본만큼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인정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블룸버그에서 한국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는 2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상위 60개국의 목록을 발표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위였던 독일은 3단계 떨어진 4위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지출과 생산 능력, 기술 상장 기업의 집중도 등 균등하게 가중 카테고리를 지표를 사용하여 수십 개의 기준으로 각국 지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90.49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가 87.76점으로 2위에 올랐고 스위스, 독일, 스웨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 중국은 16위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한국과 2위 싱가포르, 7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상위 10위 안에 든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R&D 및 제조 강도와 특허 활동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기타 옛날 나라끼리의 약속을 휴지처럼 생각하고 되풀이하는 소행도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라고 세계 국가에서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기적의 미망론자들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타의 추종을 허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당히 열심히 돈을 쓴 것입니다. 과자를 사 모으는 셀렉션 같은 것이니까 이 순위란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한국은 혁신적인지도 어쨌든 아직 개발도상국이니까 미국과 일본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혁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좋아요. 과연 세계의 문재인, 일본과 국교 단절의 그날까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일본을 신경 쓰는 일이 없게 노력해 주세요.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유는 R&D 및 제조 강도와 특허 활동 증가 때문, 제조업의 힘, 임금 인상 운동밖에 못하는 나라, 외국계 기업이 철수하면 실업자들만 늘어날 것 같아요. 미국이 11위이고 싱가포르가 2위이고 그리고 한국이 1위, 요컨대 일반적인 혁신적인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순위인 것 같다. 이 순위를 자랑스럽게 항상 생각하겠지만 거의 의미는 없다. 어디까지나 연구 개발 및 특허 활동에 소요된 지출이 많다라는 랭킹 결과이지 이익이 낮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 좋아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좋은 생각만은 아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오쿠보경이 프랑스를 본뜬 시스템인 관료기구를 만들어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적을 남겼다. 그것은 관료 개개인이 애국심과 책임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결과가 그것을 가난을 견디고 국민이 지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돌이켜 지금의 일본 관료, 정치인, 그리고 국민은 어떨까? 상위 멤버를 보면 지금의 일본이 아직 중공위의 11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할까? 혁신의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공은 1위에 있어도 이상이 없다. 그들을 경시하지 말아라. 오히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여기에 상위의 얼굴을 내미는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고 일본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중부 유럽 비밀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블룸버그의 세계순위 상위국은 항상 같은 나라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북유럽 국가, 스위스 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순위에서 한국이 1위를 하는 게 핵심. 사실 이들 국가에서 세계적인 혁신 기술 등 일체 나오고 있지 않다. 즉 이런 것은 사기 순위임을 증명했다는 것.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월등하고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등이 이어진다. 최근에도 중국도 기술도 만만치 않게 되어 있다. 사실 혁신적인 기술의 지수인 첨단 특허 출원수는 중국, 미국, 일본 순위가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보기술 분야뿐 자동차, 철강, 전기, 기계 등 핵심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는 일본처럼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음은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 일본을 한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륙 진출의 야망에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 지면에서 최신 뉴스를 읽어보는 모사테 월드저널, 이번에는 한국 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일본과 한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구상이 부상,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하는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문, 매일경제신문은 해저터널은 친일인가, 일본을 이용할 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논쟁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보수야당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발언. 부산과 큐슈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약 200km 떨어진 부산과 큐슈를 터널로 연결, 철도 등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4월에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대륙 진출의 야망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일본 측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친일 공약이라고 반발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일본의 국가 전략은 될 수 있어도 부산과 한국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민주당 대변인도 여러 번 생각해봐도 일본에 유리한 공약이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 측은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5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호소 구상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과 친일 여부는 관계가 없다. 일본을 한국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쟁은 과열되고 있다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종종 제기되다 사라진 한일 해저터널 구상, 옛날에는 일본 측에서 건설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 한일 양국에서 큰 진전이 없고 한국의 전문가는 애초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에게 유효한 또는 이용되는 그런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매우 슬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본도 도와주자라든지 그런 생각해서 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혀 화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자신들 마음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일본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옛날에 비용 효과가 없어서 죽은 계획을 자신들의 선거 공약에 눈 돌려 들고 왔을 뿐 아닌가. 한반도와 터널로 연결되는 등 장난이고 우리는 거절이다. 옆에 있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어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제대로 대화도 할 수 없는 국가, 이어지는 건 무리겠지요. 일본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자기 안에서 약속은 휴지 조각처럼 여기고 좋은 나라 등 흉내를 내고 싶어 하지만 북한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국경을 넘는 공동사업은 서로의 신뢰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합의는커녕 신뢰조차 없습니다. 한국 측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이의 터널을 통해도 대부분 혜택은 없다. 게다가 현재 38선이 막혀있는 것이 확정된 것이고 일본에는 대량 수송이 가능한 선박이나 빠른 항공이 있는 것으로 또 내륙국도 아니기 때문에 철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환상 또는 중세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관계 악화 중인 한국과 같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는 두 번째 세이칸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만드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한국의 경우 부실공사가 많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재료비 절감 등을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싸게 할 수 있다든가 라고 말한다. 뒤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함을 알고 침수의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균열 발생이 갑자기 와서 인적 피해가 다수라면 웃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또 일본의 탓으로 돌리는 거지요. 눈에 훤히 보이네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액 한국 부담도 필요 없다. 만약 만에 하나 실현할 수 있어도 밀수, 불법 출입국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별도로 하고도 배편은 수상한 점이 많으며 국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나라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만 하십시오.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을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물의 천만이군요. 정상적인 신경을 가지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점점 여러분과 인연을 끄고 싶어졌습니다. 기사 댓글 반응을 잘 보셨나요? 해저터널 호불호가 있지만 솔직히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보면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한국 쪽이 더 이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본 관광객과 물류들이 한국에는 도움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한국이 일본에게 어떤 것이든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철도가 연결되어 대륙으로 철길이 뚫리게 된다면 한국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이지 일본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일본도 아마 그쯤 된다면 한국보다 더 한일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길 바랄지도 모르죠. 일본의 뉴스와 댓글을 보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